네, 오늘은 일단은 좀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하시고요. 또 스튜디오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딱 펼치고 보니까요. 딱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장 상황 우선은 가장 크게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맞추고 이와 함께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바로 그리스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그리스 쪽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IMF 쪽에서 약간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흐름을 좀 나타내면서 다시금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함께 좀 뒷걸음질 치는 흐름 나타내고요.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먼저 2080선에서 현재 속도 조절 나타나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시죠. 현재 지수 분위기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변동폭은 제한적인데요. 지금 현재 흐름은 약간 좀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0.23% 하락하면서 2080.69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분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파락으로 출발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약간은 좀 밀려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종가가 2085포인트 정도에서 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이 됐죠. 하지만 이내 2080선을 회복은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 부근에서의 약보합권 내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돌아오나 싶었는데 사실 매수 규모가 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크게 확신하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설마 했는데 역시납니다. 하루 만에 다시금 매도로 포지션을 바꿉니다. 외국인 쪽에서 현재 70억 원 정도의 물량이 출회되고 있고요. 기관은 2배 정도 됩니다. 16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현재 235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장 분위기 애매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죠. 한 업종이 끌어준다기보다는요. 좀 전반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업종 내에서도 급등락하는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변동 흐름을 오늘장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하락하는 업종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밀려나는 쪽이 전기 같습니다. 고르게 1% 정도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재로 인한 한 종목의 급락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재 전기가스 쪽 1%대 하락이고요. 전기전자 쪽도 1% 미만의 약세 흐름, 기계, 유통, 운송 장비 순으로 밀려나는데 오늘장은 조정을 받더라도 그 폭은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품 관련주 어제도 시장의 대세였는데요. 오늘 장 이 분위기를 전혀 타지 않고 내 갈 길을 가련다 외치고 있습니다. 마이웨이를 보여주고 있는 의약품 오늘도 강합니다. 현재 업종 지수가 2.24%의 상승이고요. 증권, 통신, 은행, 섬유, 의복 순으로 0.5% 안팎의 상승 흐름 나타나는데 우선은 대외 이슈들 오늘 우리 증시를 둘러싼 대외 이슈들은 사실 그다지 좋지가 못한데요. 내부적으로 추경을 하든지 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이런 부분 맞물리면서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은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사실 개장하고 나서 한 10분, 20분 정도 지나면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가겠다, 어느 쪽이 강세다 확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장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묶어봤습니다. 우선은 시총 상위주들, 현재는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가운데 사실은 이 조정폭도 1% 미만으로 상당히 좀 움직임이 굼뜨게 나타납니다. 눈치 보기 정도만이고요. 크게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어제 하락 흐름 나타냈던 삼성전자는 오늘도 0.8% 정도 조정받고 있고요. 쭉 보시면 마이너스권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가운데 시장 대비 선전한 종목 보겠습니다. 제일모직, 삼성생명, 네이버 쪽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상승폭은 1% 미만입니다. 현대차 보합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 조정받으면서 시가총액 탑 10 가운데 현재 조정폭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합병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앞서서 삼성그룹 내에서의 합병에 대해서 엘리엇이 지금 딴지를 좀 걸고 나선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SK그룹과 관련된 합병에는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관련된 종목 묶어봤습니다.
우선은 이런 여러 가지 난항에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여의도증권가에서는 국민연금 쪽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와 SKCNC 어제 오후에 약간의 좀 출렁거림, 흔들림은 나타났지만 오늘장에 1% 안팎의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쪽도 크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제일모직 0.6%대 상승, 반면에 삼성물산 쪽에서 2%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의 이 지배구조 개편은 꾸준히 좀 이어질 텐데요. 그래서 지주사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관심주는요, 한화입니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종언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한화입니다. 네, 어제 한화가 한화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열사들과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이제 한화가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게 된 건데요. 증권사들은 이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리포트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는 KDB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브랜드 사용 계약 체결로 현금 흐름 강화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유지,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연간 총 브랜드 사용 수익이 약 892억 원을 수치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약 13.1%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화가 어제 한화생명, 또 하나케미칼, 하나건설 등 한화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열사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까지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럼 한화가 사용 계약에 따라 갖게 되는 수익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약 기간 내 생명, 또 케미칼, 건설과의 브랜드 사용에 따른 이 예상 총 거래 금액은 785억 원으로 공시했는데요. 공시되지 않은 한화 호텔앤드 리조트, 그리고 한화 에너지 등의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2015년 한화 브랜드 사용 수익은 연간 약 632억 원 이상을 예상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번에 신규 편입된 한화종합화학과 한화포탈, 그리고 편입 예정인 삼성테크인, 삼성탈레스까지 추가하면 향후 한화가 추치 가능한 총 브랜드 사용 수익은 연간 892억 원 규모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화의 순자산 가치도 약 13.1%로 증가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새로운 수익원이 생겼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주요 계열사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역시 포인트 잡았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 한화 LNC죠. 2014년 6월 한화 첨단 소재에서 물적 분할돼서 지분 90%를 매각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한화 LNC가 한화 상호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서 이 브랜드 사용료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하게 된 겁니다. 이 브랜드 사용료는 한화의 별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수익과 밸류에이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수익원으로서 한화의 순자산 가치에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B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새 식구와 함께 뛰어보자 폴짝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테크인과 이 삼성테크인이 하나테크인으로 사명이 변경되죠. 그리고 방산 사업에 있어서 하나그룹의 핵심 사업이 부상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작년 11월 하나그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이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테크인 지분을 인수하는 빅딜을 발표했죠. 오는 6월 29일에 삼성테크인의 인수가 최종 결정됩니다. 네, 특히 삼성테크인 지분 인수를 통해 하나그룹의 그 방산사업 매출 규모가 연간 2.6조 원으로 확대될 거라는데요. 방산 부분의 포트폴리오도 다각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화 자체 사업의 국방용 무인기 기술과 테크인의 영상 처리 및 또 정밀 제어 기술 등이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한화 현재
알아보겠습니다. 0.62% 상승한 48,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어제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하루가 다르게 레벨대가 바뀐다라면서 740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정말 해가 바뀌고 나서 새로운 해가 뜨고 나서 이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레벨대가 바뀝니다. 이제는 750입니다. 어느선 700선 중반에까지도 올라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굳건하게 잘 버팁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연일 상승 행진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4.8% 상승하면서 750.2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750선입니다. 현재 구간대에서 지금 다시금 고점 경신 이어지고 있고요. 그럼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간밤에 이 미증시나 유럽 증시 조정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지금 코스닥 쪽은 무풍지대입니다. 전일 종가와 좀 비슷하게 출발이 됐지만 빠르게 상승폭을 키우면서 750선 터치 나왔고요. 현재는 안착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이 수급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 기관 순매도인데 코스닥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현재 83억 원 유입시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64억 원 매수 우입니다. 기관이 한 2배 정도 더 사들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9시 30분 구간부터 약간은 좀 매수폭이 정체된 구간이지만 기관 쪽에서는 꾸준히 좀 늘리고 있는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장 초반에 약간 좀 사다가요. 현재는 매도로 전환돼 있습니다. 현재 개인의 매도 물량 135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고 나서 최대 수혜 종목군이다라고 이야기된 부분이 바로 우선주였죠. 유통주식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확대되기에 조금 더 용이한 상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급등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금융당국 쪽에서 이 우선주 급등에 대해서 감시 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이 종목들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쭉 보시면은요, 오늘장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대체로 10% 이상 밀려나고 있는 종목들은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양 우선주 15% 정도 밀려나고요. 지금 그리고 그 밖에도 삼양홀딩스 우선주, 지금 또 덕성 우선주, SK네트워크스 우선주도 10% 안팎의 좀 약세 흐름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정책 쪽에서의 우려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금속 우선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요, 8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는데 9거래일 만에 랠리가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장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현재는 7% 정도 조정 양상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캔들 보시면은 역시나 그간 상승의 저력이 나옵니다. 지금 저점을 조금씩 좀 높이고 있는 흐름, 낙폭 만회하고 있으니까요. 또 어떻게 움직일지 우선주들의 향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나 이 대세가 굳건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 그리고 중국 소비입니다. 먼저 제약주, 어제는 좀 일제히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좀 강했던 쪽이 한올 바이오 파마였는데요. 지금 한올 바이오 파마를 포함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데이터를 지금 다시 좀 잡아주실까요? 지금 약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올 바이오 파마도 그렇고 오늘장에서 대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종목들 보시면은요, 오늘장에서 대웅제약이나 이 대웅과 같은 종목도 꾸준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밖에 이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소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중국 소비주, 소국 관련주, 화장품, 그리고 유통 쪽에서 일부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화장품 쪽에서는 AVCNC 지금 맨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제장에
시장에서 16% 정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3만 원권 회복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보시면은요, 그 밖의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이 소국 관련주 좋은 사람들 그리고 쌍방울이 나란히 좀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 이와 함께 또 살펴봐야 할 종목, 이 풀무원이 있습니다. 오늘장 풀무원의 강세 흐름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데, 풀무원은 이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요, 방문 판매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 23만 원권 현재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쪽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종목이 있죠. 맞물리는 종목 키스트입니다. 오늘장 5%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반기에 이 대표적인 수석 배우죠. 김수현 씨가 중국 쪽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대 상승,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 제약주들 꾸준히 시세 연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물 9월물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상황입니다. 254.85포인트 구간 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좀 보시면은 전일 종가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합권이고요. 약간의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0.02% 정도 조정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보시죠. 선물 쪽에서 현재 개인의 포지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이 개인 쪽에서는 145계약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660계약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683계약 정도 사들이면서 현재 선물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